XSFM입니다. I, D, W, K. 계몽주의의 관점에서 좋은 문학작품이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짓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은 이제 한 세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현대의 양서는 사회에서 개인이 놓이게 된 처지를 드러내고 혁명보다는 타협을, 의지보다는 자포자기를 노래합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그 자연스러운 매력이 독자와 첨자를 사로잡습니다. 2017년 10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문학감상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강 둔치 어딘가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한국어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 XSFM의 미디어 센터입니다. 보내드리는 방송은 그것은 알기 싫다 247회 토요일 시간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질인과 함께 문학 감상을 진행해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후덕후. 날이 갈수록 귀여워지고 있어요. 고마워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결제문서, 정책연구자료, 공공데이터, 사전정보공표, 예산설명서, 업무 추진비 내역, 회의정보 등등등등. 이거 다 알아서 어디에 써먹냐고? 당신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당신이 앱 개발자라면, 당신이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당신이 당장 정보가 필요치 않은 시민이라도 권리는 개방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나땡키 마라톤 언제 하는지도 알려주는 다산 콜센터인데 특히나 힙합 뮤지션들 큰 공연 많이 하잖아요. 시내에서. 그런 거 있을 때 뭐 도로 통제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로 통제도 되나요? 아, 도로 통제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많이 올 때 가이드 정도 잡아주겠죠. 뭐 한강이나 뭐. 그렇겠죠. 예. 네. 북페스티벌 할 때는 그쪽에 이제 차 진입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통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든지 하세요. 독서의 계절에 만나는 덕질문학 허람. 덕질인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베식 정서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라고 했었죠. 우리는 왜 자꾸 일베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주말 내내. 들어가 보지도 않고 별로 친해지기도 싫은데. 그러게요. 저는 종종 들어가는데요. 재밌으니까. 아니요. 자료 찾다 보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왜? 많으니까.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인프라가 됩니다. 네. 인터넷에서 특히 자신이 머무르는 시간이 그 내가 가 있는 사이트의 인프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망할 놈의 진보 시사 팟캐스트는 그냥 계속해서 악마 취급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지르는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그 알실은 가끔 가다가 일베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루페 피아스코, 그러니까 블랙넛이 추천했던 루페 피아스코의 곡에 담겨져 있는 정서를 통해서 그가 어느 부분에 공감했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일베식 정서의 현재이다. 어딘가에선 진보인데 네. 소화했더니 백색. 그리고 이들이 대견해하고 워너비 그렇게 되고 싶고 이상향처럼 바라보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어떤 캐릭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일리네어가 되고 싶지만 아직 블랙넛인 일베의 관점에서 네. 그분도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러게요.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현재의 헬조선을 만든 기성세대, 특히 386에 대한 적개심이 이들의 정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386에 대한 적개심. 네. 386 세대 분들이 많이 억울해하실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대 구분으로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본 386 분들 상당수가 약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저는 어른들한테나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어른들한테나 이런 걸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거에 삐지면 어떡해요. 맞아요. 예. 자, 현재 한국을 만든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87년 체제가 있고요. 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도 있었죠. 일베를 하고 있을 혹은 그 주변부 어딘가에서 있을 현재의 1, 20대 남성들은 바로 여기에 주인공들입니다. 네. 일베의 붕업 시기를 생각해보면요. 이때 당시 왁을 댔던 이들은 대부분 윤세민 기자 또래거나 정확히 틀렸죠. 저보다 어립니다. 또래거나 조사를 잘 들어요. 저보다 10년 정도 어려요. 그보다 좀 더 어린 이해찬 세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35 B회와 C회에서 그 네티즌 몇 호더라 아무튼 그분이 짚어준 내용을 되새겨보면요. 일본의 유토리 세대와 유사한 루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이해찬 세대는 말이죠. 네. 한국 사회는 학벌 중시 경향, 그리고 성적이 이제 상향 평준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탁 던져진 진보적인 입시 제도로 인해서 이 세대는 피해를 봅니다. 혼란을 겪었고요. 학벌상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단군일의 최저 학력이라는 오명을 썼죠. 다시 표현해보면요. 경쟁 완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이들에게는 경쟁 심화를 넘어서 경쟁 체제의 교란을 일으키고 아예 이들은 거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당시에 나왔던 주제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서 그들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누군가가 차별당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그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보자라는 시도를 했더니 사회는 그거 좋다라고 쌍수를 들면서 환영하지 않았고 경쟁을 없애? 그럼 모두가 패배자네? 그렇죠. 라면서 그 세대 전체를 따돌렸다. 네. 이 혼란을 보면서 다음이 우리구나 하고 공포를 느꼈을 세대가 현재 10대입니다. 네. 집에서 아니죠. 밥을 혼자 먹던 세대죠. 그렇죠. 정치가 말하고 있는 의도랑 현실에 구현된 결과랑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이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사회의 주류 담론은 발전을 해서 이제 성평등의 이상으로 아주 약간씩 다가가면서 기존에 이제 만연해 있던 혐오, 차별 이런 기제들을 발굴해내고 있는데 자, 이 세대 중에서 젊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해자로 자기들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가해자라니. 청소년인데. 근데 맞긴 한데 이들에게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누린 특권이나 기회 같은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와중에 철학의 부재, 경쟁의 심화 이런 건 계속 이어지고요. 철학도 안 주고 경쟁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경쟁력은 못 가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베 정서, 블랙넛이 보여줬던 그런 루저 정서, 뒤틀린 루저의 정서는 1,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요. 이들이 지금은 20,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MB 치하의 어떤 국가기관이 논리와 자금을 던져 넣으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잘 큰다 이러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얘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죠. 16A회. 네. 일베 햇볕 정책에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힙합이 수입됐던 이 공간을 다시 한번 보죠. 게토가 아닌데 수입이 됐다고 했어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요. 맞아요. 네. 그런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헬조선. 헬조선과 흑수저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개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세대들의 공간이. 아, 정확합니다. 네. 상당히 돈 많은 게토죠, 이 나라. 개토에서 생존하거나 개토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옆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힙합의 역사였죠. 동시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옳거니. 일베 정서를 가진 루저들이 찾은 공격 대상은 소수자가 됩니다. 옆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라고 사회는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누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보다 약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뒤져봤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풀이는 되죠. 스타리그 16강 조지명식하고 비슷합니다. 왜요? 쉬운 상대를 골라야죠. 네. 근데 스타가 되려면 강한 상대를 고르고 지죠. 네. 자, 여성이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 있고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가 있고요. 자기들에게 와야 될 양질의 기회를 가져간다. 저들이. 이런 시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헬조선의 경쟁을 만들고 그걸 심지어 교란하기까지 한 세력 중에서 이들의 눈에 당장 띄는 정치 세력은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이
어떤 계파입니다. 정의로운 말이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탄식에 만들어지죠. 아이고 이 씹썸이더라. 우경화 코스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이해해야 되느냐. 그 당의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적폐청산의 칼이 이제 MB를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 정권 초기부터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발굴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당일에 벌어졌던 극우 단체들의 그 부관 참시 퍼포먼스 국가 돈으로 이루어졌다. 네. 우리가 이걸 왜 이해해야 되느냐고요? 저들은 이미 너무 잘 이해하고 애저녁부터 써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키워왔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이 당위성에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세대 혹은 어떤 계층 혹은 어떤 지방이 이렇게 약자들을 짓밟으면 우경화되어가는 코스가요. 그것도 젊은 세대가요. 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전지구적 트렌드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뭐 힙합을 창으로 삼아서 읽을 수 있는. 자,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세대의 일부가 우경화되는 형태로요. 나타난 것 같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마크롱 당선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좌우, 보혁 이런 구도가 붕괴되는 것 같고요. 백색이 커지고 있는. 이건 백색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엔 큰 컨텐츠가 없어 보이는 중도 후보가 당선되는. 이게 지금 점점 유럽 전체의 분위기로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지성주의 형태로. 그 얼굴마담이 지금 대통령인 거고요. 아랍권과 남아시아권에서는 내전과 학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마치 이게 세계 정세가 반동으로 치달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데뷔한 매우 젊은 래퍼가 이슈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조국판 블랙넛처럼 보이는 이 청년의 이름은 이번 주말의 주인공이에요. XXX 텐타시온, 트리플 X 텐타시온인데요. 보통 이걸 끊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트리플 X 혹은 텐타시온. 네. 트리플렉스 혹은 텐타시온. 천조국판 블랙넛이라고 했죠. 블랙넛과 비슷하게 에미넴과 사용하는 기술은 비슷한데 문학적인 전략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표현의 자극성은 물론 에미넴과 블랙넛 레벨인데 행실의 막장성은 이 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네. 최소한 에미넴과 블랙넛은 자기들의 랩에 등장시킨 극도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텐타시온을 했다는 얘기네요. 텐타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5개 인종 혼혈 래퍼입니다. 현재 19세. 2017년 금년이죠. 믹스테이프 하나와 정규앨범 하나를 낸 신인인데요. 벌써부터 드레이크와 불화를 일으키고 투어에서는 관객과 주먹 다짐을 벌였고요. 네. 뭐 이 정도는 그냥 소동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불러일으킨 센세이션의 정도 그리고 음악을 할 때 아주 좋게 말하면 선이 굵은 기술적 고려 요소가 별로 없죠. 저는 여러모로 이 사람이 나쁜 행실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다. 개념이 되먹지 못했다. 네. 이걸 빼면 트리플렉스 텐타시온을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빼면 굳이 빼면 저는 자꾸 너바나의 데뷔 때가 떠올라요. 커트 코베인처럼. 네. 전국적 신드롬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한 건 그냥 소동인데요. 범법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14살의 나이로 불법 무기 소지죄에 걸려서 교화소 복역을 치렀고요. 뭐 이 정도는 양호하죠. 총기 소지 국가니까. 반면 이제 2016년에 자신의 싱글 Look at Me를 히트시키는 한편 강도와 치명적 무기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날 봐줘 내가 강도질을 했어.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지롱. 뭐 이런 노래는 아니지만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2016년 10월 또 사고를 칩니다. 감금, 증인 매수, 임산부 폭행으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일단 앞선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년 4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뒤쪽 혐의의 재판은 미뤄지다가 지금 10월 초에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인 스탠스도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텐타시온은 그 인스타그램 방송이었나 해서 자신의 곡 라이엇의 뮤직비디오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All Lives Matter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네. All Lives Matter 운동에 대해서는
그 이퀄리즘 편에 네. 나와 있죠. 네, 우파의 말장난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텐타시온의 대표곡 Look at Me는 유튜브에서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7,400만 조회,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는 4억 조회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DJ 부스와 같은 몇몇 유력한 비평가들은 이 사람의 임산부 폭행 등의 강력한 혐의와 음악에 깔려있는 강력한 약자 혐오, 여성 비하 등을 들어 그를 비평하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텐타시온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 사람이 자기의 불우한 유년 시절 경험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재료로 삼아서 미국 10대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천재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는 생각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표현일까? 천재적인 관찰력에서 나온 걸까? 그러니까 블랙록과 비슷한 이유가 에미넴이라든가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터들은 전형을 창작해냈잖아요. 네. 작중에서. 근데 이들은 본인이 전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님하고 같이 이제 재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이게 현실주의 작가들일까, 오늘날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오늘날의 리얼리즘 힙합일까? 본인이 캐릭터가 되는. 그리고 불쌍놈들인. 네. 네.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양측의 논리가 한쪽은 천재, 한쪽은 저거 불쌍놈 이 논리가 블랙록과 같은 지점 두 번째죠. 아까 윤세민이 말한 것에 이어서 작품을 보시죠. 참고로 요즘 UMC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알았어요. 넘겨. 좋아요. 곡은 좋아요. 진짜 일거리 늘리는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제안하면은 싫다는 말을 이 곡의 훅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Look at me. 그럼 싫다는 거예요. 백인을 스타벅스에 데려가서 그 어린의 목을 범했어. 난 부적응자처럼 노는 걸 좋아해. 감성 쩌는 지 손목 긋길 좋아해. 곱슬머리는 내가 달달한 남자인 줄 알고 좋아해. 이렇게 세 을 가졌으니 몰문교도로구만. 피임은 네 여친 이마에다 쓰는 걸로 대신할래. 그러니 가랑이는 되지마. 머리만 돼. 네. 트리플엑스 텐타시온의 대표작, 공전의 히트곡 Look at Me의 일부입니다. 2절에서 발췌해왔습니다. 네. 이걸 왜 발췌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매우 기분 나빠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는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죠. 그냥 가치 판단 해버리면 되니까요. 쓰레기다라고. 그 가치 판단을 하려 하는 거에 우리는 되게 어릴 때 불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가치 판단에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버린 거잖아요. 내 나이가 그렇게 됐군요. X세대들이. 그리하여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가치 판단을 했다 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와 싸워왔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65 비유에서 블럭님이 블랙넛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석은 이래요. 이런 작품도 자유의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를 외면하거나 비판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면 됩니다. 즉 혐오 표현에 대한 이제 도덕적인 가치 판단 이전에 이런 표현 자체와 그 표현이 쓰인 맥락, 상황, 배경 등을 합쳐서 일종의 문학으로 보고 해석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적이죠. 근데 막상 블랙넛이나 텐타시온이 이제 내뿜는 감정을 마주보면은 이런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반대의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하는 피해자도 있고요. 그렇죠. 한국에 의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블랙넛에 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로컬라이징에 성공한 사람인데요. 쇼미더머니로 인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젊은 신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우원재입니다. 네. 우원재는 제가 이제 전국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전국구 스타에 가장 가까울 만한 쇼미더머니가 배출한 인물들 중에서 블랙넛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힙합 아래 기저가 외피 아래의 기저가 텅 비었었잖아요. 블랙넛과 마찬가지로 이 외피 아래 기저를 채우는 로컬라이징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블랙넛이 뒤틀린 루저 캐릭터로 호전성에 대한 맥락을 만들어냈다면은 우원재는 이제 호전성보다는 개인적인 성찰과 사회적인 통찰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지점을 딱 잡아내서요.
그 성과를 진정성과 합치하고 그쪽으로 치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블랙롯에 비해서는 아직은 더 많은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너무 신인이에요. 옛날에 이제 덕질인이 주변의 래퍼들을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너의 작업들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의 작업은 진지셨지.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러한 작업이구나. 그러면 그 래퍼들은 늘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게 그 얘기를 직접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음악할 때하고 확실히 다른 점을 느끼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쓰는 생각을 많이 해요. 평론은 평론대로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창작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비평론에서도 대충 퉁치고 가는 부분이죠. 여기서 단계가 낮다는 의미는 굳이 아티스트가 만날 필요 없는 세계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약간 모순인 게 아티스트가 만날 필요가 없는 세계의 창작이에요. 별도의 세계이기도 하죠. 네. 어떤 아티스트에겐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비평은 갑자기 얘기가 됐지만 비평은 아티스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다른 독자들과의 관계의 책임이 있죠. 네. 이건 자동차 비평하고는 달라요. 네. 작자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튼 우원재의 작품입니다. 시차 괄호 열고 We Are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블랙넛의 혹은 일리네어의 캐릭터가 얼마나 다른지, 즉 한국 힙합의 평균 캐릭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참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 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 야, 난 쟤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의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뭐를 하든 경쟁하라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문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해. 안 그래? 맞는 말이지 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 눈 똑바로 뜬 채로. 네. 가장 명확한 차이는 약자를 밟고 올라갈 욕망이 안 보입니다. 무한 경쟁을 내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는 인식하고 있는데 좋아, 경쟁이 있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장의 루저 취급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굴하지 않는 도전의 서사, 힙합에서 흔한 서사죠. 이 서사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신으로 견디는. 그러니까 힙합에서의 영웅, 그러니까 하고는 달라요. 네. 힙합에서의 영웅하고는 달라요. 한국 힙합의 영웅과는 다르죠. 오히려 미국 힙합의 영웅과 더 닮아있죠. 그 핵심을 꿰뚫었죠. 네. 핵심을 수집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힙합의 입장에서 보면 우원재는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이제 감성이 훌륭한 작품들을 썼던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썼던 선배들을 대입시키고 싶은데 그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워낙 훌륭하고 새롭게 뚝 떨어진 무언가처럼 보이고 다만 덕질인이 설명해준 대로 미국에서 이미 완전히 검증된 상품입니다. 네. 그런 게 수입된 겁니다, 지금. 근데 2002년에 기적까지 수입해왔죠. 2002년에 주석이 수입해온 거랑은 도통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 주석은 그 외피만 수입해올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외피만 수입해도 됐죠. 그 내면화된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 이제 갓 데뷔한 사람이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이런 시기의 서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뭐 블랙넛이 한국의 에미넴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사람 우원재가 한국의 캔드릭 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훨씬 더 높죠. 그렇습니다. 네. 우원재와 트리플 X 텐타시온의 작품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덕질인이 읽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곡을 틀어드리진 못했는데요. 여기서는 한 번쯤 이제 생각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 UMC가 이 곡을 대신 불러줬으면 했는데 내가 왜? 네, 요새 랩 못합니다. 자, 광고를 듣고 저는 광고를 잘 읽습니다. 광고를 듣고 마지막 작품을 좀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광장에서 당신이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네, 덕질 문학 페스티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트리플 X 텐타시온의 뭔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곡을 소개해드렸고 그의 반대의 경우로 한국에서는 우원재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똑같이 엉망진창인 삶을 표현하는데 정확히 반대입니다. 태도가. 네. 그리고 비슷한 미국의 경우의 반대의 경우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좀 전에 덕질인이 얘기해줬죠. 한국의 켄드릭 라마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켄드릭 라마 2010년대를 강타했던 거물급 신인 지금은 이제 예비된 거장으로 평가받는 명예전당이 확실시되는. 전 처음에 데뷔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루페 피아스코가 데뷔했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켄드릭 라마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해서 똑같이 커지잖아요. 그 신인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신인이 거장 같은 행보를 너무 짱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카니에 웨스트와 드레이크를 제외하면 이렇게나 큰 행보를 거듭한 인물이 없죠. 2000년대 네. 이후에. 네. 사회적인 의미로는 그 둘보다 이 사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사가로서 이렇게까지 족적을 크게 남긴 인물, 저는 투팍 이후에 최초로 보입니다. 그래미 무대 보세요. 중간에 에미넴을 왜 빼요? 그러네요. 네. 켄드릭 라마는 자신의 두 번째 앨범의 한 어떤 곡에서 굉장히 분노해서 호전성을 마구마구 드러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텐타시온의 분노와는 아예 맥락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네. 당신은 내가 싫잖아, 안 그래? 당신은 나의 사람들, my people을 싫어하고 나의 문화를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지. 이 빌어먹을 악마, 난 자부심을 가진 놈이라는 거를 알아둬라. 당신이 내 인식체계를 파괴할지라도 내 고유의 스타일은 빼앗을 수 없어. 지금 이건 고백 이상의 것이야. 내게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 나는 내 감정을 지키려 해. 당신도 느끼고 있겠지. 당신은 내 공동체를 사보타주했고 사륙을 일삼았어. 당신이 나를 살인마로 만든 거야. 진정한 흑인의 해방이다. 네. The Blacker, the Berry 중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제목이 상당히 많은 걸 말해줍니다. 1920년대에 나왔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던 유명한 소설 The Blacker the Berry에서 따온 말입니다. 네. 그 소설이 나온 이후로 그 전부터도 이제 그 소수인종 어르신들이 미국에서 이런 말을 자주 쓰시던 것 같긴 한데 과일이 짙을수록 과즙이 달다라는 얘기죠. Darker the berry, sweeter the juice라는 말. 이건 나중에 이제 투팍이나 다른 많은 래퍼들이 차용하기도 했던 얘기고, 소수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고, 그래서, 인종 문제를 대표할 만한 말입니다, 이게. The Blacker the Berry라는 말이. 나스 같은 옛날 래퍼들이 하면 꼰대 같다라고 요즘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이게 미국의 힙합은 전통 음악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엔 이제 포크 음악이나 발라드를 전통 음악이라고 부를 때가 됐는데 그런 말 안 붙입니다. 전통이란 말 붙이면 다 싫어할까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힙합은 이제 전통 음악이죠. 이 소리는 맨해튼의 할렘에서. 그래서 이제 옹들이 생겼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어른들만 듣는 힙합도 있고요. 네. 어떤 힙합 음악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어른처럼 왜 그런 거 듣냐고 노인네처럼 핀잔 주는 음악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죠. 네. 자스가 대표적이죠. 예. 인종 문제를 얘기하고 오래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 다큐멘터리 나올 때마다 아프리카 밤바타 씨가 막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켄드릭 라마는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리고 아이들이 띄워놓은 차트에서도 늘 승승장구하는 거물이 돼버렸어요. 이런 가사를 써서. 네. 그 얘기는 그 세대, 그 계층이 이런 형태의 분노 표출법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All Lives Matter에 대해서 트리플 X 텐타시온이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의 깃발에 해당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네. 예, 켄드릭 라마는요. 지금 이제 더 블랙 더 베리의 가사를 들으셨을 때 뭐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 분노를 사회적 현실과 매치시켰구나. 혹은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분노를 개인적 복수의 표현에 담아냈구나. 그리고 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동시에 이런 식의 이제 계몽성이 가미된 호전성이 누군가에겐 꼰대질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맹점도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뭐 우원재의 서사도 그냥 뭐 성공 욕망 서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논리를 계속 이제 확장시켜가면은 에미넴이 별도의 작중자로 표현했고 블랙록과 텐타시온은 여과 없이 표현하는 그 뒤틀린 루저의 사악한 캐릭터 또한 문학적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165B회의 마지막에서 UPAD가 제안했었고 블럭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인식이죠. 그리고 블랙넛은 못 알아듣고 날 디스했고. 사실 억울했구나. 그러니까 논평은 들으면 안 돼 얘야. 너 지금도 방송 듣니 설마? 아니면은 누군가 저 힙합 에리에서 이거 띄워가지고 너 들려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앞뒤를 들어. 뮤지션이 훌륭한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 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난독적인 것까지 자랑하면 안 돼. 아무튼요. 다시 정리하면은 켄드릭 라마와 우원재의 작가 서사만큼이나 블랙넛과 텐타시온의 악당 서사도 평등하다라는 해석. 제가 그렇게 위험한 소리를 했군요. 이상적인 해석이죠. 앞서 말한 가치 판단에 의거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었죠. 앞에서. 네. 엄존합니다. 네, 이런 게 엄존해요. 왜냐면 블랙넛은 그렇다 쳐도 텐타시온은 실제 범죄자이고 아직도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요. 이 점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그냥 심정적 레벨 이상으로 넘어가죠. 이런 이상적인 그냥 이건 문학 작품이잖아. 해석해야지. 라는 식의 프로세스를 갖다 대도 될 것인가. 이것이 현재 미국 평론가들이 갑자기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죠. 20년 전엔 이것이 쉬웠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확보해왔고 그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갱스터 힙합을 탄압했습니다. 실제로 이 뮤지션들이 이런저런 재판을 받았고 실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근거를 대가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만 해도 대중은 그들에게 좀 차가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대중이. 네. 생각하기 쉬웠던 시절이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서는 글쎄요, 그게 좀 애매해지죠. 어느 한쪽을 들이대기도. 그리고 한국에 이어 본토에서도 텐타시온 정도의 날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안하게 되는 게 가치 판단을 할까 말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예 그 자체를 그 고민 자체를 일단은 미뤄두자. 관찰과 해석부터 먼저 해보자. 현상은 있지 않느냐. 한국의 힙합은 현재 일베의 스피커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전체는 아닐지라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미국의 텐타시온 논란은 이런 뒤틀린 루저 정서가 어쩌면 우리나라만의 사례가 아니라 아예 인류의 다음 세대에 무시 못할 숫자가 겪고 있는 어떤 시대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능성이라기엔 너무 당선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좀 신중해 줍시다. So elected. 네. 무한 경쟁 체제의 부작용은 90년대의 세계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전체의 조류였으니까요. 뒤틀린 루저의 정서의 확장판이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러스트벨트의 하층 백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랍의 봄 혁명을 IS의 쑥대밭으로만 변형시켜버린 지하드 전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반지성주의, 테러리즘 혹은 10대의 반항 같은 코드로만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힙합이라는 음악이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니 힙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해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차트 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어떤 창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슬람권의 내전 그리고 난민 사태는 종교를 1차적인 창으로 봐야 했습니다. 네. 로힝야족 학살은 어떤 창으로 봐야 할까요? 유럽에서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극우 정당의 인기는 어떤 창으로 봐야 할까요? 일본 ZQ의 팽창과 그에 맞서는 카운터스 운동 같은 것들은 또 어떤 창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이댔던 창은 거대하지 않고요. 반지하 방에 있는 저 끄트머리의 창 같은 조그만한 비교적 뿌연 창으로 시대 정서를 구경해봤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못하겠고. 마지막 두 문단을 들으면서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에 내가 즐겨 듣는 음악 가지고 저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는 걸 좋아할까? 이제는 우리가 그 아저씨들이다. 그러게요. 네. 최대한 덜 어렵게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네. 왜냐면 전 여전히 평론가들을 싫어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싫어요? 일단 작가였으니까요. 너는 평론가라서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로서 싫은. 네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해요. 아니 존재 인정? 몇 번을 말해줘도 계속 물어봐. 어떻게든 언젠가 때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 사람아. 네. 그 내가 죽으면 네. 와가지고 진짜 한 20, 30대 때릴 것 같아요. 내 목이 빠질 때까지. 아니 시체를 왜 때려? 되기 전에 때려야지. 죽기 전에. 야 아프잖아. 죽기 직전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살인자가 되잖아. 매우 많은 뉴스들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뉴스를 봐도 베스트 댓글이 보이는 증상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요즘 겪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 나오면 외국인 혐오. 여성 얘기 나오면 여성 혐오. 테러 얘기 나오면 이슬람 혐오. 남자 얘기 나오면 또 남자 혐오 들어가고요. 난민 혐오. 최근에 김원준 총수가 그걸 이용했죠. 어차피 다 쓸모없는 댓글인데 혐오를 뱉느니 혐오를 한 곳에 모으자. 그래서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김어준 씨처럼 지금 당장의 현상을 앞으로 나가는 거대한 물결에 복속시키는 능력이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딱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만 효과적이에요. 지금은요? 다른 걸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이라도 잡아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죠. 수건사업. 다만 저는 다시 댓글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봐도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내주면 혐오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소년만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잘 보여줄 뿐이죠. 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걸 어린 친구들이 좀 더 투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힙합에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네. 그 얘기가 하기 편하잖아요. 그리하여 힙합은 시대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문학을 우리가 아이돌 음악에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덕질인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죠 라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직 아쉽습니다. UMC가 이 가사들을 직접 랩하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자꾸 개기면 이 노래 틀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러메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 광장에서 당신이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1988년입니다. 10월 21일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났습니다. 1833년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988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본에 어디에 88년이 있지? 그러면 노벨이 나보다 9살 어려요. 나보다 6살 어리네요. 네. 내가 뭐라 그랬지? 네, 1833년 10월 21일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 전에 북극여우님이 노벨상은 그가 사망한 12월 9일에 수상식이 열린다고 전해주셨죠? 네. 근데 재밌게도 생일은 또 수상자가 발표되는 노벨리크 일주일 후네요.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및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967년 10월 21일 제가 이번에 맞게 말했나요? 네, 맞아요. 네. 포레스트 검프가 링컨 메모리얼에서 엉뚱하게 이끌려서 반전 시위에서 연설 무대에 오릅니다. 네, 실제로 개봉은 90년대였는데요. 네, 포레스트 검프는 67년 10월 20일에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제니와 거기서 재회를 하죠. 맞아요. 네. 바로 이날이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에서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던 날입니다. 이 장면이 몇 년도인지 알아보려고 제가 이걸 찾아보고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나길래 이 장면이 몇 년도인지 알아보려고 영화를 한참 동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 이후에 달 착륙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69년이니까 그리고 히피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67년에서 69년 사이의 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에 그 역사에 남는 큰 시위는 67년 10월 21일에 있었거든요. 네. 이 67년 시위에서는 시위대를 막아서는 헌병들의 총구에 꽃을 꽂아놓는 사진이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베트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7년 1월에는 구정공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정공세에 보복하는 학살이 있었고요. 베트남전은 미디어가 모든 사실을 보도했던 전쟁이죠. 네. 학살 사실이 그대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전 시위가 격렬해지고 이 순서를 따라가다가 포레스트 검프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67년에 거대했던 반전 시위.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68년 68혁명이 있습니다. 68혁명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히피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럼 69년엔 뭐가 있었을까요? 우드스톡.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음악 듣고 마약 먹고 놀고. 네. 문화의 서사를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재밌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네. 이 시기에 아이언맨이 탄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언맨이 처음 나왔던 전쟁이 베트남전이에요. 그 다음은요? 1994년입니다. 10월 21일. 네.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자, 이때 저는 중학교 말년. 저는 4학년.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90년대 2대 대형 사건이죠. 네. 다른 무엇보다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다리가 그 과저처럼 뚝 중간이 끊어져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상판 위에 버스가 한 대 올라가 있는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그 버스가 제일 이상했어요. 그렇죠. 네. 섬뜩했고.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영상이 주는 충격은 바로 다음에 다시 쓰여졌죠. 상풍백화점 붕괴로.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아예 한강다리를 무서워서 못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대교는 1997년에 완전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도 이 다리를 안 건너셨어요. 송파구하고 강남구에서 사는데 네. 이제 학교 배정은 중구나 용산구, 성동구에서 받은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혹은 반대되는 상황의 친구들이 이제 등굣길에 많이 다쳤고, 예, 선생님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이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때문에 트라우마로 얼룩졌던 이제 서울 경기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향권에 있었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성수대교를 처음 건넜던 것이 제가 97년 말에 대학교 원서를 쓰러 갈 때였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워크맨을 꼭 붙들고서 정체가 심했어요. 성수대교는 중요한 길들로 많이 강북으로 올라가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길이 정체가 심합니다. 너무 오래 서 있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했던 기억이 나요.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강을 건너야만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죠. 이런 건 한 번만 보면 건설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랬죠. 네. 그래서 90년대 후반을 관통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부실공사였죠. 네.
10월에 있었네요. 10월 말에. 네. 하나 더 있습니까? 계속 옛날 뉴스만 전해드려가지고 요즘 뉴스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감사 시즌이죠. 네. 그 작년에 국정감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좋네요.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님이 작년에 쓰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보고 싶네요, 이분. 일단 작년에 국감은 국감 전부터 누군가가 단식을 하느라 누워 있었고요. 네. 지금은 코빼기도 안 보이시죠, 그분. 지금은 무소속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인 국감 보이콧 때문에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일반 증인들을 못 부르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걸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당수의 의원실이 국감 때 일 안 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럼 생각해봐요. 하고 싶겠어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이정현 대표 이용해서 단식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수는 해야죠. 예, 지금 헌재 소장 대행 지금 붙들어 놓고서 계속해서 지금 국감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쯤엔 좀 풀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일주일 뒤에 국감이 시작되었으나 사실 작년에 국감은 이은재 의원의 MS 오피스를 어디서 사느냐. 네. 예, 탑힐이 됐죠. 그렇죠.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질문을 잘못하고 대답을 잘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 네. 이게 이런 오해가 모두가 3자가 다 오해하는 경우가 특히나 국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짤도 잘못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또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세요라고 사자호를 지르셨잖아요. 네. 그 악을 지르는 바람에 약간 몰지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죠. 이 당시 이은재 의원의 질의를 보면은 분명히 보자고 하는 충분히 가능한 논지에 의해서 맞습니다. 가능한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흐름이 있고 그 끝에서 사퇴하세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은재 의원이 시나리오대로 스크립트를 문답이 안 들어간 거예요. 스크립트를 좀 몇 장 섞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한 2단계인가를 건너뛰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급하게 마지막 단락만 외친 거죠. 사퇴하세요. 왜 이거지? 시간 관계로 사퇴하세요. 네.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네. 그 논지를 다 따라갔으면 말은 됐거든요. 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국감이었으나 차은택도 최순실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감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대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 처음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혔습니다. 우병우 씨의 아들이 코너링을 잘한다는 사실도 작년 국감장에서 밝혀졌죠. 그렇죠. 그런 장인이다. 네. 이한승 교수님이 전해드렸듯이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던 문제 제기가 있었죠. 이들 제품은 국감 전부터 이미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환불과 전령 회수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커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지적 그리고 대처 방안들이 이제 꾸짖음으로 등장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달걀과 생리대 사건이 터졌죠. 네. 그래서 케미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 또 꾸짖지? 저건 왜 꾸짖지? 알아보려는 중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말이죠. 에디터 윤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학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문학 감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10월을 비교적 교양 컨텐츠 위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11월이 좀 바쁘기 때문이거든요. 국감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0월이 모두 지난 다음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감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에 비해서 워낙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완성작이 아직 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가지고요. 예. 국감 관련된 방송은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트레이스를 꺼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올해 처음 알았어요. 뭘요?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벤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신 분들, 국회 출입 기자분들 이런 분들의 시선에 완벽하게 반대예요. 1년 농사를 다 끄집어내놓는 축제 같은 것이다. 웃기고 있어. 국회의원이나 될 정도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뭔 축제를 이렇게 홍보를 못해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오아시스나 뮤즈나 에미넴이라든가 켄드릭 라마 같은 뮤지션이